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짧은 면접 시간 동안 나를 잘 각인시키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자기 PR 스피치죠.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오늘 함께 하세요. 면접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는 말, 바로 인사죠. 안녕하십니까 하고 난 다음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이 자기소개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쑥스럽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되는데 이런 떨리는 면접 자리라면 더 걱정이 되겠죠. 네, 자기소개를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에 잘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PR 스피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내가 바로 면접관님이 찾던 바로 인재입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고민되실 텐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PR의 의미 그리고 기능,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이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PR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PR의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Public Relation 해서 PR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기업이 공공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거나 혹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널리 홍보하는 것, 그걸 우리가 PR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는 기업 대신에 나를 알리고 면접관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시키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PR이라는 용어를 면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 PR은 면접에서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자신의 강점, 그리고 차별화된 역량, 포부, 지원 동기, 입사 의지 등을 보여주어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자기소개이다. 굉장히 면접 시간이 길 것 같지만 짧아요. 그리고 다되다 이렇게 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더더욱 짧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가 PR을 잘하게 되면 내가 그 역량을 짧은 시간에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서 나를 좀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죠. 이런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데 좋은 내용들이죠.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이야기, 내 강점은 무엇이고 차별화된 역량은 무엇이고 그리고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입사 후에 어떤 포부를 가졌는지 그다음에 여기는 왜 지원했고 나는 얼마나 입사하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을 담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 많은 내용을 자기소개에 다 담아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류의 내용을 잘 적정한 시간 안에 담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PR 스피치라는 거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기업에서 오디션 과정을 보게 되면은 3분 PR, 5분 PR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1분 정도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분 스피치, 1분 PR, 1분 자기소개 이런 용어로도 많이 알고 있죠. 자, 시간을 한번 보면은 1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원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준비하지 않아서 혹은 기억나지 않아서 20초 혹은 40초 이내로 짧게 끝내게 됐다 그러면 우리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 수가 없고 조금은 준비를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1분, 60초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80초 아니면 100초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면접관 입장에서는 너무 장황하고 듣기 지루하고 또 이 사람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다른 지원자들의 그 스피치를 들었을 텐데 조금 지루하다 싶은 거죠. 그리고 왜 핵심을 얘기를 하지 못하나. 그래서 어떤 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거를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60초 안에 끝내는 거를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자기 PR을 준비하실 때 60초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큰일 나요. 그 어떤 의미에서 큰일 나냐면 지루하고 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팁을 드릴 때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시나리오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1분 자기 PR 스피치 작성을 한 거를 읽는 속도로 봤을 때는 40초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읽는 속도는 우리가 빠르죠. 책을 읽거나 눈으로 읽는 거는 그냥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40초 정도면 충분하다. 단, 내가 말하는 속도로 했을 때는 50초 정도를 하는 것이 좋다. 1분 PR이라면서요. 근데 왜 50초가 적당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긴장되는 면접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잠깐 버벅거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가 현장에 가서 50초짜리를 준비해서 가면은 1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분을 딱 맞춰서 가는 거는 조금 그런 다른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50초, 말하기 기준 50초, 읽기 기준 40초 기준이 적당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1분 자기 PR 준비해야 되나요? 네, 당연히 준비해야 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원자들이 저는 이런 인재입니다 라고 PR하는 시간에 저는 그냥 어디 지원한 누구입니다만 하고 끝낸다면 PR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죠. 자, 1분 동안 어떻게 다 넣나요? 자세히 넣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내가 주제 같은 것들을 언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은 면접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갔더니 어떤 기업에서는 30초 안에 짧게 말하라고 하던데요. 1분 너무 길다고 하던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기업에 따라서는 뭐 1분 안에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긴 하지만 30초 안에 간단히 해주세요. 혹은 100초 안에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자, 30초 안에 해달라라고 하는 기업은 거기 맞춰주셔야죠. 일단 면접관이 간단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장황하게 말하는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핵심 문장 위주로만 딱 얘기해서 추려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련된 경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내가 적어갔다면 그걸 다 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기 PR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 내용을 뭘 선택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분 자기소개를 구성할 때는 서본결 3단 구성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 네, 1분 하는데 또 서론, 본론, 결론을 또 다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네, 글쓰기, 뭐 말하기는 일단 구성이 참 중요한데 60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근데 두서없이 말하는 것보다는 두 갈식으로 핵심 먼저, 그리고 듣고 싶은 얘기, 이렇게 구성이 있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본결 나눠서 하고요. 자,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떤 내용을 넣는 것이 좋으냐? 자, 서론에서는 우리 지원 분야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표 역량을 테마로 소개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잖아요, 면접관들에게. 근데 내가 역량을 이렇게 보여줄 건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각인시키고 싶은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대표 역량 중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이미지를 처음에 알려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 방송에서 역량의 삼위일체라는 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면접에서 바로 이미지를 잡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서류 작성하기 전부터 대표 역량, 공통 역량, 그리고 전문 역량을 직무 역량이죠. 그 삼각형, 그 역량의 삼위일체를 잘 고려해서 서류부터 면접까지 쭉 일관되게 이어지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직무 역량이랑 공통 역량이랑 연결된 거 하나를 찾아서 대표 역량 이미지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뭐 품질평가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이미지를 넣은 이유는 뭔가요? 이 사람은 좀 신중하구나 혹은 꼼꼼하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죠. 이런 것처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 역량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시고 그거를 첫 문장으로 나를 소개하는 수식어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어디에 안전지킴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게 좀 오글거리고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안전지킴이라고 하지 않고 안전을 책임지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그냥 형용사 수준으로 사용하면 덜 오글거리고 이미지는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서론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지원자의 역량을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 담아내야 된다. 일단 이런 자기 PR 스피치를 하는 이유, 자기소개에서 중요한 이유, 지원자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역량도 너무 많이 보여주거나 너무 적게 보여주면 이게 좀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2개 또는 3개를 선택해서 알려줘라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 4개, 5개는 너무 많아서 어필하지도 못할 뿐더러 저 사람은 그래서 특화된 어떤 장점, 역량이 그래서 뭐야 라고 해서 캐치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2개에서 3개 정도를 선택하라고 저는 권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냐면 저를 왜 채용해야 되는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다면 뭐예요? 역량을 3개 얘기하겠다는 거죠. 혹은 내가 품질평가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면 뭐예요? 2가지 역량을 소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가지 혹은 3가지 역량을 본문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는 서론과 연결해서 포부로 마무리한다. 아, 저게 무슨 말이야. 자, 서론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서론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돌다리 두드려 보겠다고 했어요. 자, 돌다리 두드려 보겠다고 하고 본론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다르게 그냥 마무리가 돼버리면 돌다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론을 돌다리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런 3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그래서 불량률을 0.1% 이하로 줄이는 그런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포부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마지막 문장 결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구성이 꼭 필요하다. 네. 자, 본론에서 우리가 역량 얘기하라고 했는데 역량 우리 컴피턴시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자, 일단 우리가 KSA, 지식이라는 게 있죠. knowledge. 자, 지식. 그러면 우리가 지식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 제가 무슨 과를 나와서 혹은 뭐를 전공했기 때문에 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다. 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전문 지식을 습득했다. 배웠다. 혹은 그 외의 연수나 뭐 그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들었다 이런 것들 아니면 뉴스나 매거진이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머리로 익힌 거 있죠. 머리로 익힌 거는 다 knowledge, 지식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째 스킬 부분은 기술인데 우리가 어떤 기술이지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일단 자격증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지식, K는 알고 있는 거라면 인지하는 부분이라면 S는 내가 이제 산출해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전문 지식이 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에는 또 하나 중요한 거 경험이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 경험, 뭐 인턴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기술 파트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애티튜드. 이거는 내가 그 직무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좋은 성격적인 어떤 태도나 성향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자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티튜드 태도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 S, A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역량이다. 자, 2가지에서 3가지 보여주는 게 좋다 그랬는데 자, 그럼 이 역량 이렇게 구분해놨잖아요.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자, 역량을 조합할 때 일단 3가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 PR에서. 자, 그러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지식 하나, 기술 하나, 태도 하나 골고루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시면 돼요. 저는 3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하고 지식에 하나, 그 다음에 기술에 하나, 그 다음에 태도에 하나 이거를 3가지를 골고루 보여주시면 되고요. 근데 3가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2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량의 조합을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지식에서 하나 꼽고 기술에서 하나 꼽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배운 거 하나 아니면 경험한 거 하나 이렇게 꼽으면 되겠죠. 혹은
혹은 지식, 배운 거 하나, 그다음에 나의 좋은 성향, 이걸 수행하기에,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좋은 성향, 적합한, 성과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성향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를 꼽거나, 혹은 경험, 기술, 할 수 있는 능력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성향을 하나 뽑거나, 그렇게 해서 2개 조합을 하면 되는데, 피해야 하는 조합들이 있어요. 피해야 하는 조합들은 뭐냐면 이렇게 중복되는 카테고리 안에서 2개씩 쓰는 거. 태도. 예를 들면 저에게는 2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문 역량을 보고 싶어요. 직무 역량을. 그런데 책임감이나 성실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직무에서 더 중요하게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요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태도죠. 그래서 이것만 2개를 하게 되면은 전문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빈약해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3개를 쓰긴 썼는데 이걸 3개를 하는 거예요. 친화력입니다. 뭐 성실함입니다. 뭐 책임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를 쓰면 어떠냐. 가짓수는 채웠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태도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돋보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역량을 조합할 때는 지식, 기술, 태도, KSA 중에서 카테고리를 조금 골고루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기 PR 스피치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또 역량 뭐뭐 하는 게 좋다 이제 좀 이해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자기 PR 스피치를 준비해 보셨거나 면접을 가셨던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자기 PR 스피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은 알겠어요.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도 막막합니다.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가지 유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예제까지 좀 같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자기의 어떤 PR 방식을 더 존중하고 그게 더 이제 좋기 때문에 항상 어떤 예제를 잘 안 보여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보여드린 어떤 틀 안에서 생각에 갇혀버릴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일단 예시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럼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면 첫 번째 수식어. 수식어, 나를 수식하는 어떤 그 비유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식하는 어떤 형용사나 부사를 통해서 나를 수식하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서론 부분이 있고요. 자, 2번째는 비교 문구인데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눠서 나와 비교되게 당연히 내가 좀 이제 우세해 보이게 좀 그 비교해서 얘기하는 그런 문구, 비교 문구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기법, 좀 약간 고급 스킬인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PR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명언이나 어록을 시작해서 서론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유형은 일단 서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1분 자기 PR의 예시 1번은 수식어를 활용한 이제 방법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서본결 얘기하면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린 건데요. 자,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품질평가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자,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라는 수식어, 그런 이미지를 나를 지원자를 수식하기 위해서 첫 문장에 딱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를 왜 채용해야 되는지 3가지로 말씀드리겠다. 그러면 역량 3개를 꼽겠다는 거죠. 자, 첫째, 생산과 품질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식, K 부분을 언급했죠. 그래서 산업공학을 전공해서 생산관리, 품질, 공학, 식스 시그마 교육을 수강했고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뉴스를 계속 읽으면서 나는 이해를 높였다.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자, 2번째, 현장 실습 경험입니다. 자, 경험은 어디에 포함된다? S, 스킬에 포함된다. 그래서 기술에 하나 나왔죠. 그래서 충남 아산에 있는 A 공장에서 6주간 현장 실습했고요.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했고 품질평가 업무를 보조했어요. 자, 인턴이나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로 내가 그 주 업무자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보조한 경험도 내가 그 경력이라든지 어떤 스킬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2번째. 그리고 똑같은 직무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잘 사용했고요. 셋째, 꼼꼼한 일처리 능력입니다. 이게 애티튜드에서 꼼꼼함이라는 성향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매니저님께 꼼꼼하다고 칭찬을 들었고요. 계속 일해달라고 제안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론, 마지막에
자, 서론이랑 연결하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자, 그럼 돌다리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네, 저의 세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돌다리 다시 두드려 보고 그 다음에 불량률을 0.1% 이하로 줄이는 품질평가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포부로 마무리해줬다는 거죠. 자, 이거 1분 안에 됩니다. 자, 그래서 구성을 한번 보면은 서론이 일단 수식어를 사용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한 줄짜리 문장이 있고 역량 세 가지 소개하는 본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마지막에 연결해서 포부로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KSA를 하나씩 넣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첫째, 둘째, 셋째 요즘에 트렌드 아니래요 하는 사람들도 간혹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트렌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면접관들이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바쁜 지원자, 그러니까 바쁜 면접관들에게 막 어렵게 애둘러 얘기하거나 뭔가 얘기를 해서 유추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 세 가지 역량이 있고 그거 얘기할 건데요.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겁니다. 굉장히 친절한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KS 역량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좀 추천을 하는 편이라서 첫 번째 예시로 소개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비교 문구 버전으로 하는 건데,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과 아닌 사람,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자, 그럼 나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돋보이는 그런 문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서론이 될 거고요. 자, 저는 사람이나 어떤 사물의 특징을 잘 캐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3학년 1학기 때 동물농장 컨셉으로 한 웹게임 제작 수업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해서 12가지 동물을 그렸는데 특징을 잘 표현해서 A+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의 관찰력은 테스터로 현장 실습할 때에도 발휘됐는데 꼼꼼하게 오류를 확인해서 출시 예정일보다 그 시판 일정을 3일 앞으로 당기는 데 내가 기여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죠. 저의 뛰어난 관찰력과 꼼꼼함 그리고 디자인 능력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역량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 둘째, 셋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이죠. 경험을 내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안에 KSA를 담아내는 거. 자, K 지식적인 부분. 네. 여기서는 사실 지식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간접적으로만 보여질 수가 있고요. 어떤 수업을 들어서 이해한다는. 근데 여기에서는 기술이 나오죠.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기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웹게임 제작을 했는데 내가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성과를 인정받은 부분, 그게 이제 기술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 부분은 뭐예요? 관찰력이 나왔죠. 처음에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 꼼꼼하게 관찰을 하니까 테스터도 좀 잘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태도 부분을 잘 조합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앞에서 관찰력 얘기를 해줬으니까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죠. 마지막 결론에 이런 관찰력, 꼼꼼한 디자인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 번째 예시는 고급 스킬인데 참 효과가 좋기도 한데 잘하면 효과적이고 못하면 조금 잘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물어봅니다. 자, 면접관님, 네, 면홀 뚜껑이 왜 동그란 모양인지 아십니까? 질문을 해요. 면접관님 일단 불렀기 때문에 면접관님들은 다 듣고 이제 집중을 해서 저 무슨 얘기를 할까 해서 집중력을 잘 보여주는,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질문을 하니까. 자, 둥근 맨홀 뚜껑은 굴려서 이동할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끼워 맞춰도 잘 맞기 때문에 저는 맨홀 뚜껑처럼 융화가 잘 되는 사람이다. 팀워크가 좋다. 자, 5개월 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친절 사원으로 뽑혔고 팀워크가 좋아서 정규직 제의도 받았다. 그리고 3학년 때 로봇대에 나갔는데 내가 전기공학적 지식을 알려주면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팀워크 좋아서 상까지 받았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본론인데 여기서 나온 게 리더십, 팀워크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볼게요. 자, 로봇 시장을 리드하는 땡땡사에서 기술 영업 담당자로서 둥근 맨홀 뚜껑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술 영업, 전문 전공 지식도 알아야 되고 융화되는 그런 그 성향도 필요해요. 그래서 잘 캐치를 했는데 보면 서분결 이루어지죠. 서론에서 질문 들어갔고요. 본론에서
내가 전기공학적 지식이 있다, 알려줄 정도의 지식이다, K가 나왔고 그 다음에 S, 스킬 경험이 나왔죠. 아르바이트에서 팀워크 잘했고 로봇 대회에 참가했던 그 스킬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태도 부분, 팀워크가 나왔어요. 리더십, 팀워크 이런 부분. 그래서 KSA를 골고루 넣어준 그런 자기소개 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면접관님 불러갖고 질문하잖아요. 자, 왜 동그란 모양인지 아십니까? 하고 나서 자기가 자문자답을 해야 돼요. 아십니까? 하고 면접관님들을 쳐다보고 대답하기를 기다려주시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감점을 당할 수 있는 이상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박자 쉬고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모양인지 아십니까? 네, 맨홀 뚜껑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번째 예시는 어록이나 명언을 사용해서 만드는 그런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치면 지는 것이고 미치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어떤 문구를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9살 때부터 저는 자동차 모형을 조립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국내외 브랜드 막론하고 내가 외형만 보고 모델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과에 진학도 했고요. 자, 자동차 대회에 2번 참여를 했고 캐드를 활용해서 설계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상도 받았습니다. 3주간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시작하면은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집중력을 발휘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자, 그리고 결론. 자동차에 대한 이런 열정과 집중력 그리고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미쳐보겠다라는 거죠. 네. 서론에서 미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미치면 이기는 것이다. 미친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론에서도 서론과 연결해서 내가 이 회사에 한번 미쳐보겠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줬고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KSA 찾아볼게요. 자, 자동차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지금 열정으로 태도, 애티튜드 부분, A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의 어떤 진학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K 부분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여기서 확실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대회에서 캐드를 사용해서 설계를 했다. 그리고 우수상을 받았다. 여기가 S 스킬 부분이죠. 그래서 S와 A 부분이 여기에 잘 드러난 그런 구조로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론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부분을 본론으로 잡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면접에서 나를 각인시키는 방법, Just 1 minute, 자기 PR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어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네,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